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에, 늦여름이라 그러나요? 이게 가을 비면은 되게 좀 신선할 텐데 늦여름이니까 그런지 습하고 아주 비가 별로 좀 그렇게 달갑지 않은 느낌입니다. 뭐 그래도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뭐차 안에서 이렇게 에어컨 맞으면서 비 보면 뭐 좋게 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아주 재밌는 발상을 또 하나 보여줬어요. 요즘에 참 보니까 뭐 얘기거리가 참 많아. 김정은이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응? 젤란스키도 그렇고, 다카이치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참 골라잡기도 힘듭니다. 예, 역시 제가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국제정치라는 게 세상에 참 아주 그냥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오전엔 제가 이제 김태규하고 이진숙 떠오르는 길이나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역을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이 미국의 영토다. 정말 이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참 보면은 지금 그린란드도 이제 본인들 영토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예전 대통령이면 못할 얘기들인데, 우리 국제정치 배울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국제정치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라는 게 있어요. 이상주의적 국제정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주권은 동등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나 미국이나 다 주권은 동등하고, 결국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뭐 침략 같은 거 절대 안 되고, 모든 전쟁은 불법이고, 이게 국제법 위반입니다. 모든 전쟁은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국제법 위반. 이게 바로 이상주의적 국제정치입니다. 반대로 이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는 뭐냐? 전쟁은 일반화적인 그냥 정치 행위예요. 예, 정치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똑같지 않아. 미국이나 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이제 주권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자는 것이 이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입니다. 근데 이제 유엔이라는 기구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둘 다 절충한 거죠. 이게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5개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결정 거부권을 만들어 놔서 나름대로 이제 강대국이란 지위도 보장을 해주고 대신 전체 국가가 주권국으로서 또 의사를 참여하는 참 이상주의적 국제정치하고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를 버무려 놨어요.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유엔 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도 미국이 저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반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트럼프는 뭐냐면 반대하려면 반대해라. 나는 주장하겠다. 그리고 저 호르무즈 해역이 미국 영토라는 것이 국제 평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지금 오히려 이거를 호르무즈 해역이라는 것을 자꾸 이란의 세력권으로 두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아예 그냥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자꾸 이제 우리 언론들에서는 미친 영감이 하는 소리다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왜 이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19세기에 이제 멀로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멀로주의. 이게 멀로주의가 뭐냐? 멀로주의가 뭐냐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모든 이니셔티브를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니셔티브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그냥 뭐 수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 다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완곡하게 표현해서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냥 이니셔티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뭐다?
캐나다부터 남미까지를 그냥 미국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권이니까 유럽 국가들은 남미나 또는 북미에 관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멀로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그 멀로주의를 지금 대변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을 한 번도 이렇게 뭐 미국한테 당해본 적도 없고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미국이 되게 따뜻하잖아요. 근데 미국한테 맞아본 나라들은 미국이 따뜻한 나라가 아니야.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은 미국이 뭐라고 하면 절대 그냥 무조건 쓰이마센 그래요. 예스라고 얘기를 하지 노라고 할 수가 없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왜? 원자폭탄 2방을 맞아보면요 그런 생각이 없어지죠. 원자폭탄 2방을 맨정신으로 날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뭐 고민 안 하고 맨정신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국제법적으로 엄청난 대량살상 무기를 쓴 거죠. 당시에도 국제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해버렸지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이야말로 전쟁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어요. 너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 예를 들면 원자폭탄을 쓰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쓴 거야. 그냥 쓴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이게. 그런 게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무섭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세계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저렇게 과시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권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너무 알면서 자꾸 개기는 거지. 지금 정부 같은 경우가 미국의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는요 미국의 이니셔티브가 지금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미가 똑같아. 남미나 캐나다 이런 데가 똑같은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미국의 점령국이에요. 점령국입니다.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1951년 9월 8일 체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강화 조약이에요. 강화 조약인 건 뭐냐면 반대로 얘가 항복 문서야. 정확한 항복 문서입니다. 물론 항복 문서를 미주리하면서 이제 원자폭탄이 터뜨리고 나서 20일 후에 이제 미주리하면서 사인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항복 문서고 실제적인 강화는 뭐냐면 일단 군사적으로 항복을 한 거고 51년도 9월 8일인 건 뭐냐면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대표가 이제 그 질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뭘 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향후 일본의 자세, 미국에 대한 자세를 써놓은 거야. 어떤 자세일 것 같아요? 뭐 그냥 속국이야. 속국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일본이 평화헌법이냐 뭐냐 이런 걸 다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메가더가 쓴 거야. 메가더가. 일본이 지금 공격용 무기도 못 만들고 재무장을 못 하는 것도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일본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근데 자꾸 이제 지금 뭐 평화헌법을 바꾸네 뭐네 이런 것들도 미국이 옆에서 허락을 해주면 가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미국의 리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없어요. 괜히 우리가 친일, 숙미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엄연히 지금 국제정치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정치나 이런 국제정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근대인으로 보는 거야. 국가 대 국가가 약속을 해서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거를 세월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인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예를 들면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어가지고 다 보상이 끝났잖아요. 사인해가지고. 일본 애들은 그런 거야. 니네들이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했든 뭐 했든 간에 그거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하고 사인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렇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 약속을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그 조약에 대한 행동의 근거가 뭐냐, 행동을 해주는 그 상징이 뭐냐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삥 뜯는 거야. 돈을 받는 거야 지금 미국이. 야 니네들 새끼들아 뭐 별일 없냐? 응? 야 이번달 매상은 좀 어때? 야 여기 있습니다 형님. 이거야. 우리는 일본은 미국한테 그런 걸 안 주잖아요. 왜 안 주는 줄 알아? 우리는 미국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개기질 않았던 거지 우리는. 일본은 개기다가 져가지고 지금 보상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무슨 이유로 호르무즈 해역을 자기네 나라 땅이다, 미국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근거를,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근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런 개념은 없이,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승전국가 패전국 간의 어떤 그런 강화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그냥 막 알아서 전쟁 끝나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그냥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적인 개념 있잖아. 막 따로국밥 먹듯이 그냥 뭐 전쟁 끝났으니까 알아서 정리되겠지. 이 알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싹 다 종이로 다 적어가지고 글로 적어서 도장 찍고 해야지 되는 거야.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는 뭐냐면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연합국, 즉 말하자면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 5 승전국이 자기들끼리의 판을 벌인 거야. 우리 위주로 살자. 우리 위주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 진놈들은 어떻게? 평생 너희들은 그냥 우리한테 그냥 세금 바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놨는데, 그 이후에 뭐가 바뀌었냐면 공산주의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면 지들끼리 이제 패가 갈린 거예요. 그 패가 갈렸는데 이게 이제 중첩이 되는 거지. 원래 이 전후 질서는 뭐 때문에 형성이 됐냐면 일본하고 독일 때문에 형성이 된 건데, 이 일본하고 독일이 어느 편에 붙었냐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미국 편에 확 붙어버리는 거야. 왜? 어차피 이 판에 자기들은 지금 범죄자잖아. 이 범죄자를 그나마 내가 내 죄를 좀 가볍게 해줄 사람이 누구야? 그 두 편 중에서 좀 더 강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편에 붙은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강했으면 소련 편에 붙었겠죠.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 세계 질서는 우리가 유엔이다, 뭐 21세기가 바뀌어서 뭐 AI가 돌아다니고 로봇가 돌아다니니까 뭐 서로 간에 뭐 기구 앤테이크가 없고 서로 빚도 없고 부채도 없고 막 이렇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는 다 뭐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면 미국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 그 아노미를, 그 카오스의 상황을 종결시켰단 말이야. 두 전쟁을 완벽하게 이겼어요. 유럽에서 독일을 이기고 태평양에서 일본을 이겼단 말이야. 그것도 가장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독일, 제가 드레스덴을 간 얘기 말씀드렸잖아. 예. 도시 하나가 6만 도야. 도시 하나에 폭탄을 투하했는데 드레스덴 시민들이 그 방공호를 파고 지하에 들어갔단 말이야. 다 이제 살라고. 근데 이제 폭탄이 떨어져도 지하에 있으면 살 줄 알았잖아. 이게 지금 지상 온도가 6만 도니까 다 그냥 안에서 5분이 돼버렸어요. 다 죽었단 말이야. 싹 다 죽었어, 싹. 그리고 그때 그 끓음이 아직도 그게 안 지워져. 그 건물에. 예. 잔혹한 방법으로 독일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그냥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된 게 아니라 엄청난 사상자를 냈단 말이야. 아군 피해를. 그냥 사람을 들이밀었어.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뒤지라고. 이렇게 막 그 정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게 막
다 죽은 거 다 그냥 싹. 예. 가서 형제가 싹 다 죽었어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 국민들을 다 이렇게 밀어넣었다고. 그거 얼마나 독한 애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독일을 이긴 거예요. 그 노르망디 해반을 누가 지키고 있었어? 전쟁의 신은 롬멜이 지키고 있어. 롬멜이 붙을 사람이에요. 롬멜이라는 사람이 해변을 지키고 있었는데도 물량으로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전 세계가 왜 미국이 무서운 나라냐고 생각하냐면 미국은 이거예요. 뭐 지략 쓰고 이게 아니야. 스트래티지 뭐 이런 게 아니야. 미국은 무조건 물량이에요. 물량. 예. 그냥 그냥 쏟아 붓는다. 예. 세상에 뭐 매일 장사 있냐? 이게 이제 미국의 방식이야. 그런 방식이다. 그럼 못 이기지 아무도 독일을. 진짜 못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련도 굴복시켰잖아. 예,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보통 군사적으로 못 이기거든. 왜? 공산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국가가 우선인데 그 국가가 국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우선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미국에서 군사력을 줬어. 스타워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 강한 거예요. 미국은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 뭐 저기 다 만들어주고도 그러고 남은 거 가지고도 무기 만들었는데도 소련보다 이겼단 말이야. 소련은 아무것도 안 만들고 무기만 했는데도 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영향을 제 얘기를 들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야 호르무즈 해역은 미국 영토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현실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야. 뭐야? 야 사실 너희들 지금 내가 똑바로 그냥 얘기해 줄게. 지금 이 세상 질서가 그냥 우리 원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막 예를 들면 바이든이나 뭐 이런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얘기까지 안 한 거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애가 말을 안 들어. 아빠 엄마가 예를 들면 부자야. 근데 애가 많이 안 듣는단 말이야. 그때 근데 보통 애들은 야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보통 착각 아빠들은. 야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진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트럼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거야. 야 아빠 말 안 들어? 야 저 새끼 호적 팔아. 야 그거 여기 있는 거 저기 한 푼도 없어. 야 우리 여기 계열사에 있는 수입한도 못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꺼져. 이렇게 얘기해버려. 근데 사실 그럴 권한이 있잖아. 자기 사람한테. 그 트럼프는 그걸 그냥 명확히 보여주는 거야. 자기 이 상황을.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뭐 CNN 이런 애들이 아니 뭐 국제법 위반이나 뭐나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제법 위반이라고. 아니 근데 국제법이 위반인 적이 지금 뭐 한두 번이냐고. 국제법 위반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일이 다 국제법 위반이에요. 뭐 민간인들 다 막 죽이고 도쿄에 있는 민간인들 막 수백만이 죽고 응? 원자폭탄 떨어뜨린 것도 국제법 위반이야. 응.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다 재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지. 응. 다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응. 우크라이나 전대도 국제법 위반이지. 그 현재 지금 푸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푸틴을 지금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니까 푸틴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그랬잖아. 푸틴 들어오면 아니 저기 뭐야 지금 누구야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네타냐후도 체포영장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네타냐후를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현실주의적인 정치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도 잡을 권한이 없지. 요지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역은 미국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썸네일에다가 최고의 외교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는 뭐냐면 사실 팩트로 얘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 네. 뭐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은데 아유 야 너 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치하잖아 좀. 뭐 야 이거 뭐 다 내가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원래 사는 건데 그런 것처럼 좀 유치한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유치한 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빚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란이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네. 이란한테 무슨 지금 공포를 심어주는 거냐면
어차피 이란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잖아. 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하고 있잖아. 국제법 위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란도 국제법 위반이고 나도 국제법 위반인데 둘 중에서 나쁜 놈 나쁜 거 뒤밀었어. 근데 좀 더 주변 사람들이 좀 더 호응이 좋을 카드가 뭘까? 미국의 카드지. 왜? 미국이 관리를 하면 소위 얘기해서 더 편한 국가들이 훨씬 많으니까. 응? 미국이 관리하면 달러 가지고 결제하는 국가들도 편하고, 또 미국이 관리하면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또 미군이 또 호위하니까 편하고. 아무튼 변동성이 없잖아요. 변수가 없잖아. 응?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지금 던지는 게 뭐냐면, 어차피 두 가지야. 첫째, 이란한테는 죽어도 안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란한테는 죽어도 안 준다. 그러니까 자꾸 포석을 던지는 거야. 이거 누구 것도 아니야 라고 시작하면 잘못하면 이란끼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미국 거야. 그러면 밀려도 이게 누구 것도 아닌 게 되지. 이게 바로 설득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할 때 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면 넌 내 거가 아니더라도 너도 너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닌 게 결국은 절충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니다라고 하면 뺏기는 거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거를 지금 간파해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거나 뉴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청년님 구독자분들께서 6만 명이 좀 넘으시는데, 이런 전 누추한 채널 들으시면서 그래도 하나라도 들고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홈쇼핑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한 이것도 유튜브도 결국 홈쇼핑 아니야? 홈쇼핑?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고,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게 또 저의 가장 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유튜브든 뭐 3%네 뭐 별의별 거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제게 제일 낫다고 제 입으로 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인사이트가 달라요. 예, 인사이트가 다릅니다. 거기 나오는 애들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해. 들어봐야 도움이 안 돼. 이걸 듣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못해. 제 거 들은 사람은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되게 좋을걸요? 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니까. 근데 3%나 이런 거 듣고 어디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흥미롭지 않게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 하던 거 얘기 듣고 술 한잔 마시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오,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6만 명들한테는 제가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잘 받아 적으시고 외우세요. 저처럼 말씀하셔야 돼. 저의 말투로 얘기를 하셔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그 트럼프가 지금 이게 미국령이다 이거 하는 거에 대해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진짜 정말 지식이 쭉쭉 늘어납니다. 정말 그 인사이트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청년이 유료 구독 7,000원짜리 당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